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고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완 중간고사 시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계산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계산들이 나왔을까요? 자, 우선 기억은요. 보이십니까? 저는요 11 121? 120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 같은데 뭘까요? 11의 제곱 처리가 되죠. 자, 그럼 튀어나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터고 진수 부분 같으니까 처리가 1로 계산되죠. 그래서 이 계산되는 거 밑변환이 나왔습니다. 밑변환. 우리가 이러한 식을 밑이 11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11, 121 이렇게 밑변환하던 거 있죠. 그걸 이제 거꾸로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좀 살펴달라. 이런 게 이제 기억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니은은 뭘까요? 밑이 4, 5, 3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4 부분을 2의 제곱 9도 좀 바꿀까요? 아니 뭐 천천히 바꾸죠. 뭐 급할 게 뭐 있습니까? 5에 8 뭐 천천히 바꾸죠. 3에 25 뭐 됐습니다. 일단은 숫자를 좀 깔끔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2분의 1 되겠죠. 그 다음 밑이 2, 5, 3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로그 2. 자, 이제 9를 이제 신경 쓸까요? 3 로그 2 로그 3.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치. 2 로그 3 3제곱 됐고 로그 써졌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3 로그 2 써졌고 로그 3 쓰고요. 25는 뭐가 되겠습니까? 5의 제곱이죠. 2 로그 5 됐습니다. 와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로그 5 로그 2 로그 3 감사합니다. 2도 마저 처리할까요? 얼마가 남았습니까? 6이 남습니다. 6이. 와, 애써 계산했는데 맞아야 되는데 틀렸군요.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일은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0분의 999 이렇게. 왜죠? 우리가 로그의 어떤 연산을 한다는 것은 이 진수 부분이 이게 다항식 형태 더하기 빼기로 돼 있어서는 우리가 연산이 불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일단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바꿔가는 걸 우선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그 더하기 로그가 되니까 이제 진수로 몰아버리면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제곱 곱하기가 돼간다는 이야기죠. 1000분의 999가 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규칙적으로 지어지겠습니다. 이야. 그러면 계산 결과가 의외로 간단하게 1000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로그 1000입니다. 1010의 세제곱인 거 아시죠? 자,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또 3이라고 써있네요. 틀렸습니다. 맞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맞는 거는 기억만 맞았습니다. 밑변환, 그 다음에 로그의 진수 부분 처리되는 이런 항목들이 로그 연산. 이 문제를 통해서 로그 연산 좀 확실하게 잘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또 점검 해볼까요? 밑변환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밑변환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고요. 두 번째 항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밑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잽싸게 눈치채고 밑변환 형태로 해서 식을 잘 썼느냐. 그 다음 디귿은요, 진수 부분이 이렇게 합차 형태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로그 성질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곱 형태 혹은 곱하기 나누기 형태로 해주고 로그 더하기니까 드디어 이제 진수 부분에 곱으로 고쳐가는 이 과정, 이런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즉 주어진 로그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로그 연산 규칙에 대한 것들, 즉 로그 연산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문제 정도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열심히 복습해서 잘 풀 수 있는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살펴봅니다. fx, gx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각각 y축에서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뭐 간단한 지수함수 형태를 보는군요. 지수함수 가장 기본 형태는 뭐 AX 된 건데 뭐 변형돼봐야 많이 변형 안 돼 있군요. 자, 그럼 곧바로 그려도 설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x승 그래프, 2x승 그래프 뭐 대충 해놓은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재미있겠군요. 그럼 절차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원래 2x승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2x승 그래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평행이동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에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뭐 3은 점근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려지겠습니까? 어휴. 2의 x승 그래프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좌표는 2.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좌표도 하나 구했네요. 됐습니까? 여기 맨 처음 1, 마이너스 1, 3만큼 평행이동. 자, 여기 점근선은 3. 자, 됐죠?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와우. 이건 2의 x승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와, 그럼 이거 뭐 쭉쭉 내려가면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서 쭉 그리겠습니다. 쭉 그려가면 되죠, 뭐. 됐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래서 문제에서 만나는 점 A, B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A점, B점이에요.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만 찾으면 되겠군요. 만난다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풀면 되겠죠. 으쌰, 이항시켰습니다. 2 곱하기 2의 x승. 넘겨볼까요? 8이네요. 2의 x승은 4가 되겠습니다. x값은 얼마라고요? 2요. 여기 좌표가 2, 됐습니다. y좌표는 뭐 굳이 대입하면 이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항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 점을 찾았을 때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됐습니다. 끝났죠. 뭐 굳이 다른 거 더 구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넓이 2분의 1에 밑변 길이 으쌰 6 됐고요. 자, 높이 x좌표면 끝납니다. 됐습니다. 넓이 구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지수함수 그래프 이런 거 나왔을 때 괜히 쫄아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뭐 교훈을 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나왔을 때 이 그래프 관련 문제 뭐 100문제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5문제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려운 거는. 나머지는 다 평이합니다. 지금 낯선 형태 학습을 좀 부실하겠다면 무지 낯선 형태의 문제겠지만 차분하게 2x승 그래프 대칭해서 마이너스 2x승 그래프 뭐 평행이동에서 올려 원래 그래프 그냥 평행이동에서 내려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정도 연습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습 조금만 해도 되겠죠. 자, 열심히 복습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락쌤의 즐거운 문제풀이 고색고 14번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자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하하, 그렇군요. 근데 범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파트 부분 양수니까 양변에 a를 곱하기 하게 되면 1a 이렇게 범위 되겠습니다. a, b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와, 대소관계네요. a의 b제곱. 이런 게 1보다 크냐 작냐?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함수. a의 x승 그래프.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충 요데 1을 하나 표시해 볼까요? 1. 그러면 여기가 a 나올 건데. 자, 우리는 무엇을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에 b를 대입합니다. 어떤 숫자요? 0과 1 사이에 b.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은 여기 1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큽니다. 1보다 크다. 맞아요. 하하, 이거 뭐 그래프 이용하니까 좀 쉽게 처리가 되네요. 자, 기억 해결됐습니다. 자, 니은은요? 다 똑같이 밑이 2분의 1 보이니까 밑이 2분의 1은 2분의 1의 x승 됐습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중간에 뭐 대충 밀은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a라는 값은 아까 어떻게 됐죠? 1보다 큰 값이 a고 1보다 작은 값이 b였습니다. 그랬을 때 대입한 이 결과요? 그럼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B 대입한 결과가 더 크겠다. B 대입한 결과 쪽이 크겠다. 맞군요. 됐습니까? 자, 이제 디귿. 디귿이 실상은 좀 골칫거리입니다. 하하, 밑이 이렇게 다르네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는 그리겠습니다. 1 로그 A의 X 그래프. 하나를 또 그리겠습니다. 로그 B의 X. 밑에 따라서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로그 A의 B? B를 대입을 해야 되겠다 이죠. B는 1보다 작으니까 대입한 요 결과가 로그 A의 B 됐습니까? 로그 B의 A 대입했습니다. 대입한 결과가 로그 B의 A. 와, 둘 다 똑같고 음수가 나오는데 누가 더 작은가요? 근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가요? 이게 따라 달라지겠는데요? 와우. 그러니까 많이 가게 되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조금 가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대소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죠. 아하. 이거는 현재 스코어를 봤을 때 어느 쪽이 크다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좀 그럼 다시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자, 이게 그래서 이제 밑변환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밑변환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를 좀 바꿔서 보죠. 뭐 B의 A 이렇게 로그 A 로그 B 됐습니다. 자, 요거는 1보다 큰 숫자들이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로그 X 그래프 돼 있을 때 A 대입 B 대입 이렇게 된 거니까 로그 A는 양수, 로그 B는 음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제 곱하기 해주면 로그 A의 제곱이 되겠고 로그 B의 제곱이 되는데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죠. 자, 그럼 이 말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B 값도 이제 어느 정도 작은지를 알면 이게 이제 얼마나 작아지느냐 이렇게 될 거고 A도 역시 결정이 안 돼 있죠. 그냥 대충 1보다 크다 작다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곱돼 있으니까 이제 절대값이 누가 크냐의 싸움을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값이 누가 큰지는 주어진 정보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알 수가 없다요. 알 수가 없다. 이게 크다 작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A의 B 쪽이 크다고 한 이 말은 틀립니다. 그렇다면은 기억 니은 됐습니까? 자, 풀이는 좀 맞췄는데 제 풀이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게 맞냐 틀리냐를 지금 무엇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 이용하게 되면 대소 관계가 상당히 편리해질 수 있겠다. 하하,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수 로그 파트에서 대소 비교 그래프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다. 좋은 정보 하나 얻었습니다. 잘 복습하면 보탬이 되겠군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생물의 개체수는 매시간 R%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하하. 매시간 일정하게 증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주로 여러분들 이 돈 가지고 이자 계산할 때 복리 형태의 식이 돼가는 거죠. 이 부분 좀 조금 살펴볼까요? A라는 돈을 저축했습니다. 일정한 시간 지나면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의 이율 곱하기 합니다. 자, 그렇다면 통장에는 이 두 개의 돈이 합쳐져서 1 플러스 R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렇게 바뀐 돈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일정한 시간 지나면 이 원금의 이자 R 이렇게 곱하기. 자, 그러면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런 규칙으로 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리. 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매시간 일정한 비율 증가. 자, n시간 후에 개체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하, 맞습니다. 1 더하기 여기 써진 거죠. 요 R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는 이율이었는데 지금은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이 퍼센트는 100분의 R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100분의 R 들어간 겁니다. 된다고 합니다. 공부한 내용이 딱 들어간 거죠. 자, 얘가 몇 시간 40%이 R 가르쳐 준 겁니다.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을 때 13시간 후 또 N도 가르쳐 준 겁니다. 약 몇 배가 됩니까?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00분의 40%라고 했죠? 요거에 13시간 이렇게 되면 이게 K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되는 끝이에요. 원래는 이제 맨 처음 개체수인데 이게 이렇게 소거가 될 거거든요.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런 식은요, 이쁘게 쓰면 그냥 1.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이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양변에 상용록을 취해서 로그 K 이렇게 되게 되면 13 로그 1.4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당황하면 안 됩니다. 자, 문제를 잘 살펴보게 되면 1.4 가르쳐 줬죠. 1461 0.1461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쪽 동네 다른 건 다 좋은데 좀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1461 곱하기 13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3, 36, 18, 3, 4, 13, 4 됐고 1461 됐고 18993 자, 그래서 이제 1.8993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산수 이거 고등학교 수학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요. 또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당황하면 안 됩니다. 문제 다 제공해 줍니다. 8993. 우리는 제대로 잘 했다는 얘기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로그 7.93. 로그 7.93. 자, 요거를 로그 7.93으로 고쳤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로그 K는 이게 이제 로그 10이니까 들어가게 되면 로그 79.3 처리되니까 K 값은 79.3이 되겠다. 풀이 가는데 이거 그냥 보기도 안 보고 그냥 마구 풀었네요. 자, 로그 K 값은 로그 K 값은 아까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K 값은 뭐가 된다? 계산하면 K 값은 1.8993 아니죠. K를 찾는 거네. K. 79.3. 아하.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나였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79.3 찾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가나에 들어간 수를 각자 PQ라고 한다? 됐습니다. 13제곱근 P. 아까 뭐였죠? P. 아하, 1.4에 13. 1.4에 13제곱. 그 다음에 Q. 79.3. 야, 이렇게 제곱근 쓴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러면 1.4하고 79.3을 더하게 해주니까 80.7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80점 산수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이 응용 문제 형태를 어떻게 산수하는지 관심 갖고 풀이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설명 들어가기 전에 복리 형태 계산하는 그 절차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학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형태의 식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관계식 모양 만들어져 있는 거 보고요. 그 다음 절차상 로그를 취하라고 이렇게 정보를 가르쳐 줬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아도 스스로 로그를 취해야 되는데 해서 자연스러운 산수 중간에 이상한 값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주어진 값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가면서 나중에 산수만 좀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문제, 특히 이 복리 형태의 식을 세워가거나 이거와 관련된 문제풀이 이제까지 출제 안 되는 학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다른 형태로 응용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출제 비중이 매우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확실하게 풀이 그리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풀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이고요. 자, 정의역 가르쳐줬을 때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프죠,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2분의 1의 x승 그래프 밑이 0과 1 사이니까 우리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입한 이 값들이 최대값, 최소값이 되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2제곱 최대값. 4를 집어넣어서 2분의 1에 세제곱 나온 것이 최소값. 문제는 이 둘을 곱하기 해달라, mn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2분의 1에
아우 지수법칙 아유 1제곱까지 써야 됩니다. 그냥 정답 2분의 1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프만 정확하게 개념 이해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지수함수 최대 최소 자신감 갖고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있습니다. 자, 부등식을 만족해주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조금 조심해야 될 항목. 자, 우리는 이런 문제 풀 때 빠뜨리지 않고 진수 부분에 대한 조건을 씁니다. 자, 그럼 2분의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그 다음은요. 아우, 이건 뭐 간단하죠. 자, 뭡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나요? 그러면 3의 세제곱이면 얼마입니까? 3의 세제곱 27씩이나 됩니까? 오, 큰일 나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x 넘어가서 얼마가 됩니까? 28이요? x 값은 얼마보다 작다? 14? 합치겠습니다. 14 처리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는 그러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1부터 카운팅 돼도 아이 14개 끝났습니까? 잘 처리됐죠? 자, 하나는 지수의 최대 최소, 하나는 로그 부등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가장 기본 지수함수 밑이 중요합니다. 밑 그래프 그렸고 정의역 표시 대입했습니다. 별거 없죠? 자, 부등식 3의 세제곱, 지수로고 정의 형태처럼 가면 돼요.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입니다. 그대로 따라가서 처리해 간 거니까 뭐 계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개수 구해가는 거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됐습니까? 실수 없이 잘 처리해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소수형 첫 번째 문제라 그런지 많이 어렵진 않군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합니다. 로그 2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림의 A, B점을 지나고 y축의 직선이 만나는 점 D, B점 좌표 대입, 여기 좌표가 B, 0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그림 설명이군요. C 지나고 창대 여기 2, 여기 좌표가 C, 0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직선 AD가 C와 만나는 점 F, 직선을 쫙 그어서 만나는 점 F 하나 더 제시해 줬군요. 자, 이때 중요한 정보는 이 길이와 이쪽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됐네요. 중요한 정보니까 해야 되겠군요. 길이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좌표 대입하면 되죠. 함수값이니까. 로그 2의 B 길이 끝났습니다. 다음 로그 2의 C 신나라 그냥 하면 안 됩니다. C 길이 구한 것 같지만 실은 요거 음수값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로그 2의 B 로그 2의 C분의 1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B하고 C분의 1이 같아요. BC는 1입니다. 중요한 정보들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군요. 자, 이때 다음 두 선분 CF CF 알았어요. CE 알았어요. 구하자. CF 길이는 그렇다고 치고 CE 길이는 뭡니까? 우리는 이 길이는 B, D 길이로 살짝 바꿔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 구하라 뭐 이렇게 가면 되죠. 됐습니까? 하하,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요거 요 삼각형이 뭐가 되죠? 닮음이 되네요. 닮음. 됐습니까? 하하. 그러면 닮음비 형태로 가죠. 뭐. 자, 먼저부터 해볼까요? 여기 1 빼기 C인데 여기서 C는 그러면 B-1 이렇게 이용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으쌰. B-1 분의 CF 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죠? B-1 분의 로그 2의 B 해주면 길이가 되겠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그래서 CF 길이는 어떻게 됐다? B분의 로그 2의 B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재미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이 B를 구해달라. B분의 로그 2의 B 대 여기는 뭐였죠? 로그 2의 B 우호
뭐 간단한데요. 약분이 되게 되니까 b분의 1대 1 이렇게 되는데 b를 구해가는 거니까 뭐 아름답게 써야 되겠죠. 1대 b 해서 b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줬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문제 풀었습니다. 자, 다음 갈까요? 삼각형의 b를 구해달라. 하하, 이것도 뭡니까?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서 지금 삼각형 모양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모양 보게 되면 A, C, F, E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무슨 삼각형? A, B, D요? 오, 이쪽 삼각형요? 오, 그래요? 그 이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 근데요, 문제에서 구하자고 하는 AFE라는 이 삼각형은요, 사실 이 주어진 삼각형 관계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닮은 비가 되는 거죠. 그죠? 방금 전에 1번 문제 풀이에서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ACF의 닮은 비를 구한 거죠.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B 대 1이라고 구한 거예요. 맞습니까? 문제에서 CF 이렇게 물어봤지만 CE 길이가 이쪽에 나와 있는 BD 길이가 됐었기 때문에 닮은 비를 구한 거예요. 닮은 건 아시겠죠? 막곡지각 이렇게 직각되어 있으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넓이 B가 좀 나온 겁니다. 넓이 B가 B 제곱 대 1이다. 됐습니까? 지금 여기 ACF를 기준으로 해서 요 녀석 1 기준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넓이가 이제 B 제곱이다. 이런 형태의 B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각형 ACF 대 삼각형 AFE 요거 이제 B를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요걸 이제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니까. 자, 이랬을 때 이 문제는 잘 살피면요. 무슨 길이가 되겠습니까? 높이가 똑같아요. CF 길이가 요게 밑변 형태고 그 다음에 FE 길이가 밑변 형태가 돼서 요거 B가 곧 뭐가 될 수 있죠? 넓이 B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높이는 둘이 높이가 같다 이렇게 쓸까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호호. 그럼 이제 넓이를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겠죠. CFE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CF 길이를 어디서 구해놓은 것 같은데 구해놨죠. 이렇게 B분의 로그 2의 B B분의 로그 2의 B 그 다음에 FE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E 길이는 그러면 로그 2의 B에서 B분의 로그 2의 B를 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하하, 로그 2의 B가 공통으로 지워지게 되면 B분의 1 대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B분의 1 대 B분의 B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뭐 1 대 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중간에 이 녀석이 이용되는 거죠. 넓이 B가 이렇게 아까 여기 1 돼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무엇이었습니까? ABD 대 삼각형 AFE 넓이 B는 몇 대 몇? B 제곱 대 B 마이너스 1 이렇게 B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와, 한참 좀 기네요. 도형 관련 문제라서 중간에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면 큰일 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포인트 되는 부분 점검해 드립니다. 문제에서 길이 같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B 값하고 C 값하고의 관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CFCE 여기에 있는 이 길이 B를 구해갈 때 이 CE 길이를 당장 준 건 나온 거니까 무슨 길이로 바꿨다? BD 길이로 바꿔서 문제에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두 삼각형이 닮은 관계에 있으니까 기울기 형태의 지금 식을 세운 거거든요. 기울기 형태의 식을 세워서 CF 길이를 구해서 CF 길이, BD 길이 해서 B를 구해갈 수 있겠다. 됐습니까? 요게 이제 뭐 저는 이제 기울기 형태의 식을 세워갔는데 여러분들은 뭐 닮은 B 형태의 식을 세웠다 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니까요. 자, 그 다음 삼각형 넓이 B 구해갔던 2번 문제 풀이. 요게 이제 좀 더 어려운데 두 개의 그래프 B를 곧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연관성. 물론 이제 할 수는 있겠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해도 뭐 크게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더 그럴싸하게 중간에 우리가 이제 구한 값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삼각형 ACF를 이용한 거죠. 삼각형 ACF를 이용해서 이쪽 닮은 관계, 이쪽에 또 넓이 비도 구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넓이 비도 구할 수 있었으니까 ACF를 중간에 이용해서 처리해서 구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했더니 좀 복잡하지만 계산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도형 문제라서 좀 혼란스러운 요소들이 중간에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좀 설명 따라서 곧바로 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좀 끊어서 필요한 부분 메모하고 이해하고 또 설명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이 문제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서술형 3번 고색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을 차단하기 위해 차단막을 한 개 설치할 때마다 기존 방사능량의 80%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능량이 처음 발생하는 방사능량의 겹각고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하려면 차단막은 최소 몇 개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 우와, 아까 15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와우, 15번 문제. 이 응용 문제 공부가 안 됐으면 큰일 났겠는데요. 대신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 어떻게 될까요? 80% 100분의 80인데 빼기죠. 빼기 줄어드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맨 처음 양 A를 쓸까요? 이 양에 한번 거칠 때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N번 되겠고 10의 마이너스 6제곱 A 이하 이 A는 필요 없다니까요. 자, 요 산수를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0% 이거는 10분의 2잖아요. 와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됐습니다. N 로그 취할 겁니다. 로그 2 로그 10 됐고요. 마이너스 6입니다. N 부등호 바꾸는 센스 로그 2 6입니다. 자, 로그 2가 0.3이라고 했거든요. 0.76 7분의 60 됐습니다. 얼마인가요? N은 이거 대략 얼마 나오죠? 9763 아니고 그럼 8 7 8이 56 8.xx군요. 자, 차단막을 8.xx에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정답 N은 얼마? 9개를 설치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이거 근데 응용 문제 연습이 안 됐다면 고등학교 문제 큰일 나겠습니다. 특히 복리 형태의 이 식 세워가는 거 지금 거의 똑같은 문제가 15번에 있고 하나 지금 더 나온 거거든요. 자, 대신 좀 달라지는 점 줄어든다 여기 마이너스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산수 과정은 쭉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체킹 안 하고요. 첫 번째 맨 처음 양에서 줄어들었다 100분의 80 복리 형태니까 n제곱 이해됐죠? 거듭 강조하니까 확실하게 이해해서 틀리지 않고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잘 이해됐기 간절히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고색고 문제풀이의 김낙환이었습니다.